방문각의 장안의 화제 최상준입니다. 급하게 개정된 내용들이 있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방문각 클래스. 먼저 여러분들 결격 사유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가 개정이 됩니다. 우리 결격은 뭐죠? 모든 법 위반으로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 결격인데, 거기서 집행유예, 이거 역시도 결격이었죠. 집행유예 기간만 결격이다라고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연장이 됩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가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럼 3년 이 자체도 결격입니다. 여기다가 이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시 2년이 연장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행유예 3년 받았다면 3년에다가 2년을 더해서 5년이 결격기간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결격이 아니다는 것도 아울러 집행유예와 같이 정리를 하시고, 선고유예는 뭐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결격이 아닌데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플러스 2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개정 내용은요, 개공의 고용인 신고 등에 관한 내용이 바뀌는데요, 이제는 중개보조원 수에 대한 제한을 가합니다. 지금 빌라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는 수를 좀 규제하자, 이게 이제 법의 취지였어요. 그러면 개공과 소공의 합한 수의 5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자격증을 따서 내가 단독으로 오픈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조원을 5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나는 보조원을 10명을 고용하고 싶다. 그럼 10명을 고용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소속 공인중개사 1명을 고용하면 합한 수니까 10명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 초과되게 되면 제재가 매우 강하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최근, 양의사, 업무, 부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하나가 추가가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자격증 없는 사장님들이 많았죠. 내가 사무소를 얻어놓고 자격증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사장 행세를 했던 분들이 주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사장님이지만 손님 앞에서는 나는 보조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이 잘 안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유니폼을 입혀버린다든가 명찰을 달게 함으로써 손님에게 아무튼 어떤 형태로든 고지를 해야 됩니다. 나는 보조원입니다 라고. 이걸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라는 제재를 가해요. 그리고 방관한 개공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 처분을 안 받으려면 보조원에 대해서 반드시 고지하라고 주의를 주라는 거예요. 주의를 주지 않으면 과태료 50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태료 500만 원은 연설부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 그래서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지 부당 표시 광고에다가 이 고지 의무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확인 설명. 여러분, 개업공인중개사는 손님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뢰인에게 다음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또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확정일자하고 세금 문제예요. 보세요. 세입자가 갑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경매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세입자는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어. 근데 여기에 이제 근저당이 막 설정되고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경매가 나오면 배당금에서요, 순서 아시죠? 우리가 경매 때 다 설명을 하지만 일단 경매 비용을 가장 먼저 빼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최우선 변제 받아가요. 그리고 해당 건물에 당해세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먼저 뺏어갑니다. 배당금에서. 그리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정일자 받아서 안심을 했는데 막상 경매 나오니까 국가가 세금을 먼저 받아가 버리네. 그 다음에 선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날짜가 빠르니까 나보다 먼저 받아가 버리네. 그래서 이게 긴급히 신설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불안하면 이 집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선순위자가 있는지, 그 다음 보증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당신이 알고 싶으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이 또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잖아. 국세나 지방세 체납돼 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배당금 받아가니까. 그래서
요 세금 관계에 대한 내용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 의무가 추가됩니다. 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국세나 지방세 체납 처분 여부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도록 해서 이게 추가됐다는 것을 하나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제재가 당연히 또 바뀌겠죠.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 양의사 업무 부결에다가 5배수 초과나 추가를 이제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1. 자, 형벌이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서 병과돼요. 등록도 취소당하고 1-1로도 처벌된다니까요. 5배수 초과하면. 그래서 우리가 1-1은 양아이 이렇게 또 외웠었죠. 이게.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추가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아까 500만 원이 추가됐다고 그랬죠. 고지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개공은 이걸 보조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500 이하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경매 나오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있잖아요. 소액에 대해서. 여러분,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대항 요건에다가 소액이 요건이잖아요. 확정일자는 전혀 소액 보증금하고는 관련 없어요. 근데 그동안에 서울이 1억 5천이었는데 1,500만 원 오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다 1,500 올랐어. 1,500. 간단해요. 그 서울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 문제 내면 서울치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보증금에 해당되면 최우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여기는 500씩 올린 거예요. 이번에 500만 원씩. 원래 5천이었잖아요. 여기는 4,300 했는데 또 500. 여기도 500. 여기도 500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씩 올렸고 소액 보증금의 한도는 1,500만 원씩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요 서울치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에게 정보 제시 의무를 준 겁니다. 이제 즉시 시행해요. 이제 우리 집에 선순위 임차인이 당신보다 이러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아예 정보를 제시를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 정보 제시 의무가 있다. 또 아까 국세, 지방세 나 납세하지 않았다 라는 아예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서류를 떼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동의를 해주면 돼요. 임차인 당신이 정 불안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가서 자 확인해 보세요. 동의하면 임차인이 확인할 수도 있어요. 또 세무서에 가서 내 거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당신이 확인하세요. 내가 동의해 주면 돼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과 관련된 부분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도 일부가 바뀐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